지난 일요일 우리는 보았습니다. 종갓집 마당을 밤마다 파헤치던 치매 시어머니와 그런 어머니를 지하실에 가두고 학대하던 며느리의 소름 끼치는 두 얼굴을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건 치매 노인의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마당 깊은 곳에서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녹슨 괴짝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건 지금의 종손이 진짜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들. 며느리와 가짜 아들이 숨기려 했던 추악한 진실이 밝혀지는 오늘 밤, 그 충격적인 반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새벽 3시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종갓집 마당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서늘한 죽음의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낮게 깔린 안개는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의 숨결처럼 마당 구석구석을 핥으며 지나갔고, 낡은 기와지붕 위로 가끔씩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는 불길한 전조처럼 날카롭게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가짜 아들 상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삽자루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 노인네가 손톱이 다 빠지도록 여기만 파헤친 거냐고. 상철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이마에서 흐르는 식은땀이 눈을 찔러 따가웠지만 그는 광기 어린 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손전등을 비추고 있는 며느리 지연의 안색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제 그만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치매 노인네 망상이라니까. 지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대답 대신 거칠게 삽을 땅속 깊숙이 박아 넣었습니다. 서걱, 서걱 흙이 파헤쳐지는 소리가 새벽의 정막을 무참히 깼습니다. 그가 파헤치는 구덩이는 이미 그의 무릎 높이를 넘어섰고 파낸 흙더미는 마당 한복판에 흉측한 무덤처럼 쌓여갔습니다. 상철은 문득 지하실에서 들려오던 술래, 어르신의 울음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들리는 것 같은 환청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진호야, 내 새끼 진호야. 그것은 바람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노인의 원념이 맺힌 곡소리였을까요? 그때였습니다. 깡 하는 날카로운 금속성 마찰음이 상철의 손목을 타고 뇌리까지 전해졌습니다. 삽끝이 땅속 깊은 곳에 박혀있던 무언가 딱딱하고 차가운 물체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상철과 지연은 동시에 숨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상철의 눈에 탐욕스러운 광기가 번뜩였습니다. 그는 삽을 내던지고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으로 거친 흙이 파고들고 손가락 끝에 살점이 긁혀나갔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드디어 흙더미 속에서 붉게 녹슨 철제괴짝의 모서리가 그 흉측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0년 동안 어두운 땅 속에서 습기를 머금고 썩어 문드러진 괴짝은 마치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할 비밀을 집어삼킨 거대한 입처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상철은 구덩이 속으로 몸을 던져온 힘을 다해 괴짝을 지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30년 세월의 무게가 그의 전신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마당 평상 위에 괴짝을 올려놓자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손전등 빛을 비추었습니다. 괴짝 표면에는 정체 모를 붉은 녹이 꽃처럼 피어 있었고 자물쇠는 세월의 풍파를 이기지 못해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상철은 옆에 있던 망치를 들어 자물쇠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콰직 하는 소리와 함께 녹슨 쇳덩이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상철이 괴짝의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30년간 갇혀있던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썩은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났지만 상철은 홀린 듯 괴짝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의 손에 잡힌 것은 흙먼지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그러나 여전히 영롱한 하얀 빛을 머금고 있는 베네 저고리였습니다. 30년 전 순례 어르신이 갓 태어난 아들을 위해 한 땀 한 땀 피눈물로 지었던 그 소중한 옷이었습니다. 상철은 그 옷을 만지는 순간 심장, 밑바닥에서 알 수 없는 거부감과 소름 끼치는 공포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베네 저고리 아래에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 뭉치와 낡은 장부, 그리고 비닐에 겹겹이 쌓인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30년 전의 친자관계 확인서와 입양 기록문이었습니다. 서류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던 상철의 눈동자가 경악과 공포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피검사자 박상철과 생모 이춘자의 유전자 일치,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섬뜩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진짜 종손 진호를 사고로 위장해 치우고 내 아들 상철을 이 집의 주인으로 앉힌다. 상철은 머리를 둔기로 엇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이 집의 유일한 혈통이자 고귀한 종손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세월이 실은 누군가의 치밀한 신분 세탁과 사기극에 의한 가짜 인생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종손이 아니라 진짜 종손의 인생을 통째로 가로챈 범죄자의 자식에 불과했습니다. 지연이 그 서류를 뺏어들더니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이 진짜 아들이 아니라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진 고생은 다 뭐가 되는 건데? 지연의 목소리에는 허망함과 탐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정막은 더 잔혹한 법이었습니다. 찢겨나간 베네 저고리 조각들이 마당 여기저기에 마치 저주받은 눈송이처럼 흩어져 있었고 상철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빈 술병을 거칠게 들이켰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술은 공포와 분노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미친 사람처럼 안방 장롱을 뒤져 폐물과 비상금을 가방에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정신 차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 노인네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30년 동안 우리를 지켜보면서 이 날만을 기다린 거라고. 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독이 든 칼날처럼 상철의 정신을 파고들었습니다. 상철은 술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챙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 파편이 거실 바닥에 흉측하게 튀었습니다. 내가 도둑놈의 자식이라고? 그 노인네가 나를 그렇게 경멸하면서 30년 동안 밥을 해줬단 말이야? 상철은 자신의 손을 떨며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간 종손 대접을 받으며 귀하게만 자라온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손에는 마당을 파헤치느라 묻은 시커먼 흙과 피가 뒤섞여 추하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안 돼. 절대 못 줘. 이 집 이 땅 이름 모두 내 거야. 내 손으로 일군 내 왕국이란 말이야. 상철의 눈에 섬뜩한 살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상철의 어깨를 붙잡고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맞아. 절대 못 뺏기지.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뿐이야. 그 노인네 입을 영원히 막아야 해. 치매 노인이 밤중에 마당을 파다가 실족해서 숨졌다고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이미 마을 사람들은 그 노인네가 완전히 미쳤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 지연의 제안은 지극히 차가웠고 명확했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부부는 이제 인간의 탈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악마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상철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강력한 수면제 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순례씨, 마지막 식사는 아주 배불리 먹여드려야겠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꿈을 꾸게 말이야. 상철의 입가에 비열하고 잔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같은 시간 차갑고 습한 지하실 창고. 순례 어르신은 쇠창살 아래 주저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어느 때보다 맑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상철의 생모 이춘자가 들이닥쳐 갓난아기 진호를 빼앗으려 했던 그 지옥 같은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르신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뒷산 너머 가구점 주인에게 맡기고 마당에는 죽은 강아지를 묻으며 내 자식이 죽었다고 미친 척 연기했던 그 처절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르신은 품속 깊은 곳에서 상철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지하실 환풍구 뒤에 숨겨진 비상 탈출구의 열쇠였습니다. 어르신은 손톱이 빠져 진물이 흐르는 손으로 환풍구의 창살을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드륵, 드륵 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호야, 내 아들 진호야. 엄마가 이제 간다. 노모의 집념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비좁고 가파른 환풍구 통로로 몸을 밀어넣자 거친 시멘트 벽이 그녀의 연약한 살점을 깎아냈지만 고통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30년을 참아온 자식에 대한 그리움만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었습니다. 위층에서는 상철의 거친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어머님, 배고프시죠? 제가 뜨끈한 국 가져왔어요. 상철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지하실 철문 밖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상철이 지하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을 때 그곳에는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어르신이 30년간 아들을 생각하며 깎아 만든 어린 진호를 닮은 목각 인형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탈출했어. 이 노인네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상철의 비명이 새벽 공기를 찢고 나갔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대문을 박차고 나가 어둠 속을 미친 듯이 살폈습니다. 지연은 손에 들고 있던 수면제 든 밥그릇을 마당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빨리 찾아. 찾아서 죽여야 해. 안 그러면 우리가 죽는단 말이야. 30년의 거짓을 끝내기 위해 절뚝이며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노모와 그 입을 막기 위해 흉기를 들고 미친 추격을 시작하는 가짜 아들. 종갓집 기와지붕 위로 붉은 해가 고개를 내밀려 하고 있었지만 마당에는 여전히 피비린내 나는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30년 전 끊겼던 천륜의 사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립니다. 어머니의 30년 된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 하지만 가짜 아들 부부는 이미 악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요일 밤 지하실 문을 열고 어머니를 향해 삽을 들어 올리는 그들의 미친 광기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